여러분, 대손 충당금 더 쌓아라.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에게 대손 충당금 좀 더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뭔가 위험이 감지되고 있나 보다. 저는 벌써 그렇게 읽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말입니다.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라는 쉽게 말하면 지시가 시중은행에 내려갔습니다. 시중은행에 이미 행동으로 나섰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행동으로 나선 것, 쉽게 말하면 대손 충당금을 쌓을 계획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실제로 가져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요. 다시 백시켰다는 백. 다시 가져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금융감독원장이 정은보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요. 작년 9월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외 리스크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퍼펙트 스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퍼펙트 스톰을 제일 먼저 꺼냈던 분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감독원장 정도가 되면 보고받는 경제정보가 아마 대한민국 서열로 따졌을 때 많으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통령이 보고는 제일 많이 받겠죠. 보고의 진위 판단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받겠죠. 경제부총리가. 그리고 또 누가 받을까요? 금융위원회 원장이 받겠죠. 위원장이 받겠죠. 그 다음이 아마 건강원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5명 중에 벌써 2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손 충당금 더 쌓아라예요. 게다가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냈던 정은보 금융감독위원장이 다시 한번 충당금을 더 쌓아라.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또 전방해왔던 것들이 현실에서 지금 하나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거잖아요. 지금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험들이 현실화되는 것,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대손 충당금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에 6조 8,177억 원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줄어들었어요. 3분기에도 줄어들었어요. 총 여신은 계속 늘어나는데 총 여신은 1,411조 505억 원까지 늘었잖아요. 1,411조 505억. 이게 1분기입니다. 2분기는 더 많이 늘었고요. 3분기는 1,480조 8,94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은 줄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저는 제대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선 충당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중의 위험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작년 3분기까지 보면 1844조 9천억 원이나 됩니다. 2020년 2분기만 하더라도 1637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영업자 부채인데 자영업자 부채 장난 아닙니다. 물론 가계부채와 그중에서 개인사업자 부채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이건 중복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복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가계부채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와 윤창현 의원실에서 낸 정보를 보면요. 2021년 11월 현재 632조입니다. 이 중에 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157조예요.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이 늘죠. 2019년 대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101조 정도였던 것이 56조가 더 늘어서 157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선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다중채무자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가계부채 안에도 또 다중채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말고 말입니다. 서민 계층에 말입니다. 자영업자 계층에서만 이렇게 많은 거고요. 서민 계층까지 들어가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당금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대선 충당금을 계속 쌓아는 가지만 적립률이 얼마 안 됩니다. 고정 이하 여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니까 대선 충당금이 마치 적립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금감위원장이나 금융감독위원장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결국은 말입니다. 저는 섬뜩한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섬뜩한 경고로. 게다가 말미에다가 뭐를 달았나 하면요. 바로 이 말을 달았어요. 이 말을. 올 3월에 끝나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그리고 원금 상환 유예 금액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같이 터졌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이 26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가계부채의 충격 이런 충격들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감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있는 데다가 대출 만기 연장의 상황까지 도래하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을 금융수장들이 나서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은행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니 빨리 쌓아라 이거죠. 빨리 쌓아라. 연일 대선 충당금을 쌓아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회색 코뿔소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야기한 퍼펙트 스톰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 충격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요 그냥 묻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묻고 넘어가기가.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의 강도는요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